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 은유는 작은 원룸 아파트의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른 배달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피자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무게가 은윤의 가슴처럼 무거워 보였다. 여기요, 피자요. 배달원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거리만큼 습하고 피곤해 보였다. 은유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고마워요. 이거 팁이에요. 배달원은 지폐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글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을린의 눈은 피곤하지만 날카로웠고 젖은 헤어캡 아래로 흘러내린 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을린이 중얼거리며 등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손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은윤의 눈이 커졌다. 뭐 하세요? 을린은 멈추지 않았다. 비에 흠뻑 젖은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불편한 듯 그녀는 재빨리 단추를 풀고 셔츠를 벗어 던졌다. 드러난 탱크탑 아래로 그녀의 어깨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아, 미안해요. 비 때문에 너무 더워서. 아니, 추워서. 어쨌든 이거 입고 가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을리는 웃으며 셔츠를 팔에 걸쳤다. 은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서울의 평범한 밤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당황, 그리고 아주 작은 이름 모를 설렘. 은유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며 피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원룸은 좁았지만 그녀의 안식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홍대 거리의 네온 사인이 비에 번져 흐릿하게 빛났다. 은유는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어 사무실로 향하고 밤에는 피로를 달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키는 삶. 하지만 오늘 그 배달원은 달랐다. 을린의 그 대담함, 그 무심한 웃음이 은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윤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 지은이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얘야, 은윤아. 어제 피자 시켰대. 나도 배고파. 지은이는 항상 밝았지만 은유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 압박,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가끔씩 스치고 지나가는 다른 감정들. 은유는 고개를 저었다. 응, 맛있었어. 그런데 배달원이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은유는 어제 일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다. 셔츠를 벗는 그 순간 을린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억눌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처럼 보였다. 은유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 자신조차 그 감정을 직시하기 어려웠다. 은유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기상한 것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의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에 은유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퇴근 후, 은유는 습관처럼 피자를 시켰다. 이번에는 일부러 같은 가게로. 배달 앱을 열고 주문 버튼을 누를 때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을린이 올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을린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습기 어린 밤을 연상시켰다. 또 피자요. 어제 팁 고마웠어요. 을린이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은유는 지갑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팁을 더 주고 싶었다. 어제. 그거 괜찮아요. 갑자기 셔츠 벗으신 거? 을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거. 제가 좀 직설적이에요.
배달 일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렸어요. 서울에서 사는 거 다들 피곤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은유는 공감했다. 을리는 25살, 대학을 중퇴하고 배달 일을 하며 꿈을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였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늘 노트북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미완성 소설이 가득했다. 을리는 여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도 모르지만 언젠가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은윤과 을리는 피자를 나누어 먹었다. 을린이 초대에 응한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운명처럼 느껴졌다. 원룸의 작은 테이블 위에 피자 조각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홍대의 거리 소음이 스며들었다. 을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퀴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웠죠.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정상이어야 하니까요. 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친한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후의 그 고통. 나도 비슷해요. 하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대화는 깊어졌다. 을린의 눈빛이 은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손을 스치듯 만지작거렸고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하지만 은유는 물러섰다. 늦었네요. 고마워요. 오늘 을린이 일어나며 말했다. 또 봐요. 은윤 씨의 피자 말고 나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후 은유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은유는 을린의 번호를 알게 되었다. 배달 앱 리뷰에 을린이 답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은윤의 마음이 요동쳤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홍대 카페에서 그날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윤과 을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를 마셨다. 을리는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었다. 여성 주인공이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사랑을 찾는 이야기. 이 주인공, 나예요. 당신처럼. 은유는 책장을 넘기며 감동했다. 을린의 글은 한국의 일상을 담고 있었다.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 가족의 기대, 그리고 숨겨진 욕망. 이거 정말 좋아요. 을린이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길에 은윤의 세상이 멈췄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강변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었다. 을린이 말했다. 은윤 씨, 나와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요. 우리 사회가. 그날 밤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비밀스러운 키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은유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은윤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은윤아, 결혼 생각은 없어? 이웃집 딸이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그 말에 은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비밀은 아직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을린과의 만남은 달콤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윤과 을린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주말마다 홍대 거리를 걷거나 을린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소설을 함께 읽었다. 을린의 스튜디오는 이태원 근처에 있었고 그곳은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동네였다. 레인보우 깃발이 드문드문 보이는 거리. 하지만 여전히 퀴어 커뮤니티를 향한 시선은 따가웠다. 을린은 그곳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여기 오면 나 자신이 돼요. 가족 앞에서는 항상 착한 딸이어야 하니까. 은유는 을린의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가족은 부산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매년 추석에 내려갈 때마다 은유는 언제 남자친구 생겼어?
라는 질문을 받았다. 아직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항상 그랬다. 하지만 이제 을린이 있었다. 을린과의 시간은 은윤에게 빛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이 드라마, 레즈비언 캐릭터가 나오면 좋을 텐데 을린이 농담처럼 말했다. 은유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 미디어에서 그런 이야기는 아직 희귀했다. 어느 날 을린이 은윤을 자신의 소설 낭독회에 초대했다. 장소는 홍익대 근처의 작은 서점, 책방 은하였다. 그곳은 인디 작가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서울의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였다. 낭독회 당일, 은유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착했다.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을린은 무대 위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서울의 비를 맞으며 걸었다. 가슴속에 숨긴 사랑이 비처럼 쏟아지려 했다. 을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청중 중 몇몇이 눈물을 흘렸다. 낭독이 끝난 후 은윤이 다가가 안아주었다. 정말 멋졌어. 하지만 그날 밤 낭독회 후 파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을린의 옛 친구 민지가 나타났다. 민지는 을린의 대학 동기로 과거 을린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을린아, 오랜만이야. 이쪽은 민지의 시선이 은윤에게 꽂혔다. 을린이 소개했다. 내 여자친구, 은윤이야. 그 말에 서점이 조용해졌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자친구. 너 아직도 그럴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과거 을린을 사랑했지만 거절당한 후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선택했다. 너희들,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 나처럼 포기하는 게 나아. 은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눈빛에는 질투와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친구조차 적으로 만들었다. 을린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난 포기 못해. 이게 나니까. 파티는 어색하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윤이 물었다. 괜찮아. 을린이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내 과거야. 하지만 너는 미래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은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고 은윤과 을린은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다. 손을 잡은 채로, 하지만 을린의 제안처럼 모자나 스카프로 숨기며. 한국의 젊은 커플들은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러웠다. 언젠가 당당히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을린이 말했다. 은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회사에서 퀴어 이슈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동료 한 명이 커밍아웃 후 왕따를 당한 이야기. 은유는 그걸 떠올리며 떨었다. 어느 추운 밤, 을린이 은윤의 집으로 왔다. 그녀는 코트 안에 숨긴 선물을 꺼냈다. 손뜨개 목도리. 내가 직접 짰어. 추위에 강한 우리처럼 은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을린의 소설이 출판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 이게 성공하면 우리 둘이 여행 갈 수 있어?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로.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갑자기 은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은윤아, 이번 설에 내려올 거지? 삼촌이 좋은 사람 소개해 줄 거래? 은유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또 을린이 안아주었다. 천천히 난 기다리게. 하지만 그 안아줌 속에 은유는 을린의 강인함을 느꼈다. 을린은 가족에게 이미 커밍아웃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과거가 있었다. 아빠가 그건 병이야라고 했어?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그 이야기에 은유는 결심했다. 나도 말해야 해. 설날이 다가왔다. 은유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가족 모임은 항상 시끄럽고 따뜻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식탁에서 삼촌이 말했다. 은윤이 이제 29살이네. 결혼할 때 됐어. 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맞아. 요즘 애들은 늦게 결혼하지만 너는 은윤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 물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구야? 직장 동료, 아버지가 물었다. 은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예요. 을린이라고.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유나, 정신 차려. 그건 한국에서 사는 법이 아니야. 은유는 울음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을린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다 말했어. 하지만 을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잘했어. 난 여기 있어. 하지만 은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거부는 그녀의 사랑을 시험하는 첫 번째 폭풍이었다. 설 이후 은윤의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그녀의 커밍아웃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지은이가 물었다. 진짜야? 너 레즈비언이야. 은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놀라면서도 안아주었다. 미안, 몰랐어. 하지만 응원할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었다. 상사가 은윤을 불러 개인사지만 회사 분위기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그곳에서 은윤은 고립감을 느꼈다. 을리는 은윤을 위로했다. 그들은 매일 통화하고 주말에 만나 공원을 걸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꽃잎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을리나, 내 소설 출판됐어? 축하해. 은윤이 말했다. 을린의 책 비 내리는 서울의 사랑은 작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표지에는 한강의 비가 그려져 있었다. 고마워. 이 책, 우리 이야기야. 을린이 속삭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꽃잎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을린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민지가 연락을 해왔다. 을린아, 너희 관계 오래 못 갈 거야. 나처럼 포기해. 민지의 말은 을린을 흔들었다. 민지는 이제 결혼한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다. 너희는 고통만 받을 거야. 가족, 사회 다 반대할 테니까. 을린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은윤과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느 날 은윤이 을린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문을 열자 을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붉었다. 무슨 일 있었어? 은윤이 물었다. 을린이 고백했다. 민지가 내 책 리뷰를 썼어. 나쁘게. 온라인에서 민지의 리뷰는 확산되었다. 이 소설은 현실을 모르는 환상. 레즈비언 사랑은 한국에서 불가능해. 댓글들은 가혹했다. 퀴어 작가? 이상한 소리 집어치워. 을리는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은유는 을린을 안고 속삭였다. 아니야. 내가 용감한 거야. 하지만 은윤 자신도 흔들렸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이해 못해. 그 고통이 은윤을 갉아먹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서울의 봄 축제, 벚꽃 페스티벌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군중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은 반항이었다. 여름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 은윤과 을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강변에 깔린 매트 위에 김밥과 과일을 놓고 그들은 웃었다. 기억나. 처음 만난 날 피자 을린이 말했다. 은윤이 웃었다. 셔츠 벗던 그 순간 잊을 수 없어. 그 추억이 그들을 묶었다.
하지만 을린의 책 판매가 부진했다. 출판사에서 더 정상적인 이야기로 써봐라는 조언이 왔다. 을린은 좌절했다. 내 목소리를 지울 수 없어. 은유는 을린을 격려했다. 내가 쓰는 게 진짜야. 한국에도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 말에 을린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퀴어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이태원의 작은 바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였다.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모임 리더의 말에 은윤과 을린은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을린이 말했다. 이게 다일까? 우리만의 작은 세계, 은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은윤의 생일 파티에서 지은이가 초대했다. 파티는 회사 동료들로 북적였다. 을린도 왔다. 하지만 술이 돌자 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다. 은윤이 여자친구. 재미있네. 드라마 같아. 웃음이 터졌지만 을린의 얼굴이 굳었다. 우린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을린이 소리쳤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더 숨기려 해. 은유는 당황했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다퉜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여름밤을 울렸다. 여름의 끝자락,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비바람 소리가 은윤의 원룸을 두드렸다. 을린은 오지 않았다. 다툼 후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은유는 회사에서 멍하니 일했다. 그녀의 디자인 작업은 엉망이 되었고 상사가 한숨을 쉬었다. 은윤 씨, 요즘 왜 그래? 은유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을린의 빈자리가 컸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는데 오히려 상처 줬어. 을린 쪽도 힘들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노트북 화면에 미완성 원고가 떠 있었다. 민지의 리뷰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포기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을린은 거리로 나섰다. 비에 젖은 이태원 거리, 레인보우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는 퀴어바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이 위로를 건넸다. 사랑은 싸움이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을린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마침내 은윤이 먼저 연락했다.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들은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강물이 반짝였다. 은윤이 먼저 말했다. 내가 맞아. 내가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함께 싸우자. 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민지의 말에 흔들렸어. 우리가 정말 가능할까? 그들은 손을 잡았다. 가능해. 우리 때문에 화해의 키스는 비 냄새가 나는 공기 중에 스며들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을린의 책이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퀴어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다. 행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은유는 을린의 곁에서 서 있었다. 무대 위에서 을린이 말했다. 이 책은 내 사랑, 윤에게 바칩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은유는 무대 아래서 울었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공개되었다. 사진이 SNS에 퍼졌다. 하지만 그 성공은 대가를 치렀다. 을린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을린아, 그 책 내 이야기야? 왜 그런 짓을 해? 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전화가 끊겼다. 을린은 무너졌다. 은유나, 나 후회돼. 은유는 안아주었다. 후회하지 마. 이게 우리 선택이야. 은윤의 가족도 반응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은유나, 그 여자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은유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게 정상적인 제3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고통만 가져와. 하지만 은윤의 눈빛은 단호했다. 고통도 사랑의 일부예요. 어머니는 일어나며 말했다. 생각해봐. 그 만남은 상처를 남겼지만 은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가을 축제, 은은한 단풍이 물든 남산공원에서 데이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 을린이 말했다. 은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들은 남산타워 아래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을린의 출판사에 연락해 들린의 책은 선전물이야. 보이콧하자 고 퍼뜨렸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레즈비언 소설.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댓글들이 쏟아졌다. 을린은 절망했다. 민지. 왜? 민지는 을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 너도 느껴봐. 은유는 분노했다. 민지한테 가지 마. 우리가 이겨. 하지만 을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은윤에게 말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을린이 떠난 후 은유는 혼자 남산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끝일까?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은유는 을린의 빈자리를 느꼈다. 을린은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글을 썼다. 하지만 펜은 멈췄고 그녀의 마음은 민지의 배신에 사로잡혔다. 왜 나를 미워해? 을린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을린아, 난 질투했어. 내가 자유로워 보이니까. 민지가 고백했다. 과거, 을린을 사랑했지만 포기한 후의 후회.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너희를 보면 내 선택이 후회돼. 을린은 동정심을 느꼈다. 민지야, 우리 모두 고통받아.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면 더 아파.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리뷰는 취한 상태에서 화해는 아니었지만 이해였다. 을린은 그 만남 후 은윤에게 달려갔다. 은윤아, 나 돌아왔어. 민지랑 이야기했어. 은윤은 안아주었다. 다행이야. 이제 우리만 봐. 그들은 새해를 맞이했다.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 밤,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을린의 책은 퀴어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탔다. 작은 서점들이 재입고를 요청했다. 내 목소리가 필요해. 팬레터가 왔다. 은유는 자랑스러웠다. 너 덕분에 나도 용기 내. 하지만 최대의 고조가 왔다. 은윤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은윤아, 내 아빠가 병원에 아버지의 심장병. 은유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은유나 아버지가 속삭였다. 은유는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 내 삶 때문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 여자랑 이해하려 해. 하지만 무서워.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 말에 은유는 울었다. 아빠, 사랑은 상처도 주지만 삶을 줘요. 을린도 부산으로 왔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며 어머니가 을린을 보았다. 너, 을린이 고개를 숙였다. 내 은윤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윤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그 순간 가족의 문이 살짝 열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아버지가 은윤에게 말했다. 내 삶을 살아.
내가 잘못했어. 은유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왔다. 미안해, 을리나. 도와줘. 병원에서 을리는 민지의 곁에 앉았다. 살아. 내 사랑도 찾아. 민지는 울었다. 너처럼. 용기 내야 해. 그 사건은 을린을 지치게 만들었다. 은유나, 나 너무 피곤해. 은유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 한국에서 가능할까? 을린이 물었다. 은윤이 웃었다. 언젠가. 우리 방식으로.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퀴어 권리 시위가 보도되었다. 그들은 참여했다. 광화문에서 구호를 외치며 평등을. 그날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을린의 출판사가 책을 단행본으로 내기로 했지만 조건이 붙었다. 더 부드럽게 써. 정치적이지 않게. 을린은 거부했다. 내 이야기야. 숨길 수 없어. 출판사가 철회했다. 을린은 무너졌다. 내 꿈이 끝났어. 은유는 말했다. 아니야. 새 출발이야. 여름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렸다. 을린은 독립 출판을 결심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았다. 우리 이야기, 더 많은 사람에게. 은윤이 도왔다. SNS에 영상을 올리고 팬들을 모았다. 레즈비언 사랑, 한국에서 피어나다. 응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익명 댓글, 이상한 것들. 꺼져. 을린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은윤의 직장 생활도 변했다. 그녀는 퀴어 서포트 그룹을 만들었다.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은윤 씨 덕분에 나도 말할 용기 생겼어. 지은이가 말했다. 회사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상사의 압박은 여전했다. 너무 나서지 마. 은유는 웃었다. 이게 제 일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서울로 와 을린을 만났다. 을린 씨, 은윤이를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을린은 눈물을 흘렸다. 내 병원이. 아버지도 퇴원 후 편지를 보냈다. 내 선택 존중할게. 행복해. 그 편지는 은윤의 보물이 되었다. 민지의 소식도 왔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을리나, 고마워. 내 덕분에 깨달았어. 민지의 변화는 을린에게 희망을 주었다. 배신도 때론 구원이 돼. 책이 완성되었다. 서울의 무지개 비라는 제목으로 크라우드 펀딩 성공. 출시 파티는 홍대 서점에서 열렸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을린이 무대에 서서 읽었다. 그녀들은 비를 맞으며 걸었다. 하지만 무지개가 피어났다.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은유는 앞줄에 앉아 미소 지었다. 파티 후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여름밤, 별이 빛났다. 을리나, 사랑해. 은윤이 말했다. 을린이 대답했다. 나도. 이 도시에서 우리 사랑이 피어났어. 그들은 안아주었다. 배경에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들의 사랑은 고통을 딛고 인간적인 빛을 발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작은 무지개처럼.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은 따갑고 가족의 완전한 수용은 멀었다. 그러나 그들은 걸었다.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사랑은 싸움이고 승리는 매 순간의 용기였다. 은윤과 을린의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비가 오는 날 피자를 시키며 시작된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다.